홍 사장이 김한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게 따지듯 쏘아붙였어요. 투자금 불려서 돌려준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요새 전화까지 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한은 불안한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죠. 투자금을 해외 프로젝트에 썼는데 예상보다 일이 꼬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자부터라도 갚겠습니다. 제발요. 하지만 비웃으며 그게 투자금이 아니라 사채라는 걸 말했고 김한은 당황해서 사채라니 무슨 말이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러자 홍 사장은 계약서를 확인해 보라고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그게 단순히 투자 계약서인 줄 알아요? 당신이 사채빚을 못 갚으면 신체 장기를 포기한다는 각서라고. 김한은 급히 계약서를 꺼내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멈춰섰어요. 홍 사장은 하루하루 이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시간이 곧 돈이라며 빨리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게 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간청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며 돈을 갚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어요. 가게 앞에서 전화를 받으며 쩔쩔매는 김한을 멀리서 도민준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또 뭔가 사고를 친 게 분명해. 속으로 생각한 민준은 곧바로 제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인아,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의 담당 디자이너로 발탁되었다며 좋은 소식 전해 들었다. 그러자 제인이 반가운 목소리로 받았어요. 네 아저씨, 잘 지내셨어요? DH홀딩스와 함께하는 첫 사업 준비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민주는 덧붙였어요. 저녁에 김도윤 씨와 함께 오면 좋겠어. 꼭 같이 와. 네 아저씨, 도윤 씨랑 같이 갈게요. 민주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김한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죠. 퇴근 후 민준의 집으로 찾아온 제인과 도윤은 조용한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민준의 말을 경청했어요. 민준은 낮에 목격한 일을 자세히 설명하며 김한이 사채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죠. 사채빚이요? 놀란 눈으로 제인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물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황서방 통화 내용을 들으니 단순한 빚이 아니야. 뭔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는 것 같아. 지난번에 유경이가 황서방하고 크게 다투고 우리 집에서 며칠 묵은 적 있었잖아. 제인은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저씨. 그때 유경이 얼굴이 정말 안 좋았죠. 알고 보니 아랫동서가 황서방과 유경이 사이에 오해를 쌓이게 해서 심하게 다툰 것 같더구나. 제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맞아요. 강셀이라고 유경이랑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거짓말과 교묘한 이간질로 분란을 일으키는 게 특기이네요. 민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제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번에도 뭔가가 심상치 않아 보여. 황서방이 족발집 운영하고 유경이가 아이 가지려고 병원까지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투자한다고 사채까지 쓰는 게 말이 안 돼.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그 순간 제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이었죠. 혹시 이번에도 강세리가 덫을 놓은 게 아닐까요?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제인아, 지난번에 황기찬 노트북에서 아무것도 발견 못했다고 했지? 네, 워낙 의심이 많고 치밀한 성격이라 집안 어딘가에 파일을 따로 보관하는 것 같아요. 회사 노트북 안에는 아무 단서도 없었어요. 민주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럼 황서방을 돕는 조건으로 황서방을 이용해서 그 파일을 빼내는 건 어떻겠니? 놀란 도윤은 민준을 향해 물었어요. 네, 상무님,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하지만 그걸 황기만 씨가 허락할까요? 그래도 동생 방에 들어가서 몰래 가져오는 건데요.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인이에게 미안하지만 지난번에도 사채빚에 시달리다가 은호를 유괴한 사람이 황서방이었어요. 제인아,
내가 면목이 없구나. 하지만 이번에 내가 알아듣게 설득하면 허락할 가능성 있어 보여요. 황기만의 과거를 들은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어요. 잠시 숨을 고른 그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황기만 씨를 돕는 조건으로 일을 진행하시죠. 그리고 제인이 뭔가가 생각이 난 듯 말했어요. 황기찬은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는 노트북이 따로 있어요. 회사 출근한 후에 서재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눈빛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결심이 서 있는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윤과 제인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오성과 마주 앉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공유하자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채비제의 눈먼 형을 이용해서 아우의 문서를 털어오게 하겠다. 좋은 방법이군. 네, 삼촌. 그럼 도희가 알고 있던 문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 날 가게 앞에서 또다시 독촉 전화를 받으며 쩔쩔매는 기만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민준이 천천히 다가갔고 민준의 얼굴을 본 기만은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술이 바짝 말라붙은 듯 말문이 막힌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준은 그런 기만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자네, 요즘 곤란한 일 생긴 건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인지 말해보게. 기만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더니 이내 울먹이며 말을 잇기 시작했죠. 그게 말이죠. 장인어른, 유경이한텐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안 그럼 저 진짜 이혼당해요. 기만은 도민준의 소매를 붙잡고 매달리듯 애원했어요. 홍 사장이라는 사람이 투자금을 맡긴다고 해서 덥석 사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채를 쓴다는 계약서였더라고요. 저 3일 안에 못 갚으면 장기까지 팔아야 한대요. 저 어쩌면 좋아요. 진짜 무서워요. 민주는 그런 기만의 절박한 모습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듯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내가 그 사채빚 대신 갚아주지. 대신 자네 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겠나? 내 심부름 말일세. 그 말에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민준을 바라봤어요. 빚을 대신 갚아주신다고요? 정말이세요? 놀란 기만은 볼을 꼬집으며 현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듯 어리둥절해했어요. 이내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민준의 손을 덥석 잡았죠. 정말 감사해요, 장인어른. 저 진짜 다시는 이런 일 안 만들게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을 이었어요. 예전에 내가 YL에 다니던 시절부터 찾고 있던 문서가 있었네. 황 회장 방에 있는 노트북 안에 있을 거야. 그 문서들을 전부 USB에 담아오기만 하면 되네. 기만은 사채빚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할 형편이었기에 민준의 제안 앞에 뭘 따지고 말고 할 정신도 없었죠. 까딱하면 정말로 장기까지 팔아야 할 신세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기만은 다음 날 식구들이 모두 출근을 하고 유경이가 시험관 진료를 위해 집을 나서는 걸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기찬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에도 깔끔한 성격으로 뭐 하나 흐트러짐 없이 관리하는 황기찬이었기에 기만은 숨을 죽이며 서재 책상 앞에 앉았죠. 노트북 전원을 켜고 파일 목록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말한 대로 폴더 여러 개가 노트북 바탕화면에 정리되어 있었고 기만은 USB를 꽂아 전부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침착하게 모든 파일을 복사했고 완료 알림이 뜨자마자 서둘러 USB를 챙겼죠. 흔적 하나 남기지 않기 위해 다시 확인한 뒤 조용히 문을 닫고 방을 빠져나왔어요. 곧장 도민준이 있는 치킨 가게로 향한 기만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장인어른, 여기 있습니다. 기만이 USB를 건네며 긴장된 얼굴로 땀을 훔치며 말했어요. 제발, 이번엔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민주는 잠시 기만이 건네준 물건을 바라보다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눈빛에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작전의 실마리를 움켜쥔 사람처럼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황서방, 수고했네. 계좌에 돈 넣어놨으니 어서 급한 일 처리하게.
그리고 이건 둘만의 비밀일세. 김하는 놀라며 두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요. 정말 감사합니다. 비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제야 한결 개운한 표정을 지은 김하는 족발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날 저녁 퇴근 후 도민준의 집으로 온 제인과 도윤은 거실에 앉아 그가 내민 USB를 받아들었어요. 감사해요, 아저씨. 제인이 따뜻한 눈빛으로 말하자 도윤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이 문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민주는 제인과 도윤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위를 살려준 고마움과 동시에 황기찬의 비리를 밝히고픈 간절한 마음이 담긴 표정으로 답했어요. 제인아 그리고 김도윤 씨, 정말 고맙습니다. 부디 하루라도 빨리 황기찬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면 좋겠습니다. 그자의 몰락을 보는 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집으로 돌아온 제인과 도윤 그리고 오성은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숨죽인 채 파일을 열어보던 세 사람은 어느 순간 동시에 화면 앞에서 멈춰 섰어요. 이거예요. 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고 그 안에는 YL그룹의 해외 프로젝트 관련 이중 계약서가 숨겨져 있었어요. 도희가 생전에 찾고자 했던 바로 그 증거였죠. 파일엔 회계 조작, 페이퍼 컴퍼니, 해외 자금 세탁 정황까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성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요. 드디어 찾았군. 이제 놈의 거짓을 여기서 끝내주겠어. 세 사람의 눈빛이 서로를 향하며 굳어졌고 진실을 향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복면 유튜버의 새로운 폭로 영상이 공개되면서 세상이 또 한 번 뒤집혔어요. 영상에는 황기찬의 이름이 적힌 해외 자금 세탁 자료가 낱낱이 공개되었고 다음 폭로는 그의 끝을 알릴 것이다라는 자막이 강렬하게 떠올랐죠. 뉴스와 SNS는 순식간에 황기찬 이름으로 도배됐습니다. 주가는 단숨에 급락했고 주주들과 투자처에서는 불안에 찬 전화를 쉴 새 없이 걸어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어요. 그 시각 영상을 접한 미라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 미라는 황기찬을 향해 소리쳤죠. 한 번만 더 불미스러운 일 생기면 그 자리 당장 내려오라고 한 거 기억하고 있겠지? 도대체 이중계약서가 무슨 말이야? 자네 정말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뒷돈을 챙긴 건가? 황기찬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순간 당황한 기색이 얼굴에 번졌어요. 그때 오성과 도윤이 회장실로 들어섰어요. 침묵이 감도는 가운데 오성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죠. 황기찬 회장님, 이번 사태로 오너 리스크가 너무 커졌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투자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룹 이미지뿐 아니라 저희 쪽 신뢰도에도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도윤도 덧붙였어요. 실적이 안 좋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회복의 여지는 있겠죠. 하지만 오너의 비리라. 이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미라는 놀란 눈으로 그들을 향해 따져 물었어요. 신사업 시작한다고 버려놓은 프로젝트가 몇 개인데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오성은 기다린 듯 여유롭게 말을 이었어요. 투자금 전부를 지금 당장 회수하는 게 싫으시다면 황기찬 회장님이 회장직을 내려오시고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전부 저에게 파세요. 가격은 시중의 절반 가격에 파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란과 기찬은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기찬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죠. 손은 떨리고 식은땀이 맺혔어요. 미라는 그 자리에 굳은 듯 멈춰섰고 한참을 침묵한 끝에 뭔가를 결심한 듯 숨을 내쉬었어요. 무엇보다 지금은 YL을 살려야 한다고 판단했죠. 진행 중인 신사업 확장과 외부 파트너들과 맺은 계약, 투자 일정들까지 있는 상황에 자금이 회수되면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어요. 흔들리는 눈빛 속에는 참을 수 없는 위기감이 서려 있었어요. 미란의 압박과 함께 기찬은 이번 위기만 넘기면 다시 회장직을 되찾을 수 있다는 헛된 욕망이 여전히 그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차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오성의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죠.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열렸고 황기찬은 공식적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났어요. 이 소식이 발표되자 숙자는 충격에 휩싸여 결국 거실에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태의 발단은 세리가 기만의 약점을 잡기 위해 사채빚을 쓰게 만든 것이었고 그 일이 결과적으로 황기찬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리는 꼴이 되고 말았죠.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한 수였고 판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재인과 도윤이 판을 뒤집어 통쾌하게 복수할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